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비트로드 이충 대표와 함께합니다. 저희는 주요 경제 지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 어제 주가가 크게 요동쳤죠. 나스닥이 엄청 빠졌던데요. 예, 나스닥도 그렇고 뭐 S&P 500도 그렇고 제가 이번 주는 큰 변동성이 있는 한 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예상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예. 말씀하시자마자 그렇게 크게 됐네요. 빠졌다가 또 많이 올라왔죠. 예. 또 네.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우리의 금 1808 예.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1800대를 회복했네요. 예, 회복했는데 제가 아시는 분 지금 1770인가 80에 손절하셨는데. 아이고 네. 어떡하나요. 네. 금이 뭐 이렇게 올라오는 게 전혀 나쁜 게 아니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같이 가는 게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더 안정적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트코인 가격은 53,665달러. 어제 46,000, 7,000대까지 네. 떨어졌어요. 순간적으로. 네, 5천만 원대까지도 갔다 왔더라고요. 깜짝 네. 놀랐죠. 예. 좀 이따 비트코인 차트 네, 이따 보면서 자세히 보도록 좀 하고요. 보겠습니다. 그럼 주요 암호화폐 시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점유율은 별 변동이 없어요. 없는데요. 변동이 없고 비트코인은 지금 6천만 원대는 지키고 있다. 네. 이더리움이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어요. 네. 전체적으로 많이 빠졌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네. 뭐 빠진 건 맞는데 이더리움이 지금 선물 시장 상장하고 이제 뭐 얼마 안 지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좀 다른 메이저 알트 코인에 비해서도 이더리움이 좀 많이 빠지고 더딘 예, 모습인가요? 회복을 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이더리움은 지금 뭐 시드머니 있으신 분들은 네. 지금 좀 담으셔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장속에서 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예, 뭐든지 떨어지면 사는 거죠. 네, 예, 오를 때 맞습니다.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고 뭐 다른 알트코인들은 뭐 조금씩 빠졌고요. 에이다가 또 올라오네요. 예, 에이다가 힘이 되게 좋아요 요즘. 네. 예, 에이다, 폴카닷, 이더리움 제외하고 그 알트코인 두 가지를 뽑으려면 요즘 가장 그 주목받고 있는 두 가지인데 네. 둘 다 힘이 좋은데 요즘은 좀 에이다가 폴카닷보다 더 좋다. 네, 힘이 아주 좋군요, 요즘에. 그래서 이 알겠습니다. 하락장에 좋은 알트코인이 잘 가는 판가름이 네. 납니다. 예. 아, 회복이 빠른 게 좋은 거겠죠. 이런 장속에서 어떤 게 좋은 알트코인인지가 딱 보이는군요. 네. 네, 비트코인 차트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 걱정이 많이 되실 것 예. 같은데요. 제가 어제 하락 가능성 있다고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아침에 한 6,500만 원, 6,480만 원 정도일 때 지금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사면은 안 되고 6,400만 원에서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하고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6,400만 원이면 여기였죠. 네. 여기 보시면은 잘 안 거래량이- 보이는데 네. 여기 지지는 안 나옵니다. 여기네요. 이 부분에서 6,400만 원대에서 거래량이 팡팡 터져야 거래량이 되는데요. 전혀 없어요. 네. 없어요. 좀 불안했죠. 불안하고 저는 그 어제 밤부터 달러 기준으로 뭐 한 5만 4천 정도부터 계속 샀어요. 네.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 하면은 아마 6,300만 원 중반, 네. 예, 6,300만 원 중반부터 분할 매수를 조금씩 했습니다. 하셨군요. 그래서 저는 무릎까지 샀고요. 무릎까지 무릎을 보여주시네요. 네. 허리에서 네. 무릎까지 조금씩 계속 샀는데 나눠서 사셨고. 예, 또 저희 단톡방에 또 그 신들린 분 있잖아요. 예, 네. 스테판 강님이라고. 네. 그분은 비트 하수님. 네. 발목에서 이야. 와 정확하게 사셨어요. 멋있으십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게 기본 전제입니다. 기본 전제인데 저희가 그럼 그 바닥이 어딜 것이냐?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아무도 모르고 5만 달러가 저는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5만 달러는 안 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 그 주가가 워낙 또 크게 떨어지다 보니까 어차피 뭐 비트코인만 봐서는 답이 안 나와요. 네. 이제는 비트코인도 같이 하나의 봐야죠. 자산 시장으로 편입이 됐기 때문에 비트코인 어제 하락은 비트코인이 어떤
문제가 있거나 비트코인 자체의 팬더멘탈이 약해져서 떨어졌다라기보다는 네. 다른 자산 시장, 예. 주가가 크게 한번 조정, 크다면 크죠. 크게 네, 한번 그쵸. 조정을 받는 상황에서 비트코인도 같이 같이 떨어진 조금. 모양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비트코인과 경쟁 관계에 있는 금은 올라왔다. 네. 올라왔다 그렇게 보고요. 주가가 뭐 이렇게 떨어지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경우는 좀 네. 많이 보이는 패턴입니다. 아, 그런가요? 항상 비트코인은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오르고 네. 저희 예상보다 더 많이 떨어져요. 네.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제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어제 그 잠을 많이 설치셨을 것 같은데 놀라셨을 것 네. 같아요. 적응하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 바닥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6,400만 원 선을 지지받는 거를 보고 들어가자라고 하셨고, 또 어제는 하방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진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런 모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의 코인 시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의 코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도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이 한때 5만 달러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조정 시작이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네. 5만 달러 저는 안 깰 거라고 생각했는데 깼죠. 네. 깨고 뭐 4만 7천, 6천 대까지 아마 순간 몇 분 사이에 왔다 갔을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는 이 조정 시작이라고 보지 않고요. 아직 그 조정을 생각할 만한 다른 시장의 뭐 분위기나 지표 같은 건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조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제 또 옐런 네, 또 옐런인가요? 옐런 누님이 또 한마디 하셨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말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또 그 패드 의장 파웰이 아빠라면 아빠한테는 뭐라고 그러죠? 제가 뭐라고 하나요? 아빠 돈 줘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마한테는요? 돈을 주죠 파웰은. 네. 엄마는 뭐라 그래? 돈을 아껴 쓰라 그러죠. 이게 용돈 아껴 써 이렇게 하죠. 미국 네. 재무장관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조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직 추세는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네.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시대의 투자다. 너무 무리하시면 당연히 안 되지만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에는 당연히 넣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한 번 현금 비중 보유의 중요성을 한번 어제 느낀 것 현금 같아요. 보유는 필수고요. 네. 비중이 문제예요. 비중이 문제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50%입니다. 네. 50% 기준이고 좀 적을 때는 30-40%, 네. 많을 때는 뭐 60-70%까지 가는 거죠. 현금 비중을 보유는 필수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내년부터 비트코인으로 1,000만 원을 벌면 세금 150만 원을 내야 됩니다. 네. 네. 설명을 해주실까요? 또 어제 한번 뜨거웠죠. 단톡방에 저희 맨날 반복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되는 논쟁인데 네. 코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면이 있죠. 그쵸. 아니 뭐 투기고 도박이고 거래소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한 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 네. 와서 세금을 걷는다고 하냐 뭐 그렇고 억울하실 수 있죠. 맞아요. 나라 입장에서는 거래가 있으니까 과세를 하는 거고 이게 너네만 그 차별하는 게 아니다. 코인 투자자들만 차별하는 네. 게 아니라 부동산하고 국내 주식이요? 주식 빼놓고는 다 그 1,000만 원 벌면 그러니까 세금 150만 원이라는 게 250만 원 기본 공제가 되고 공제 이후에 750만 원에 네, 대한 그렇죠. 지방세 이것저것 다 합치면 한 22%일 거예요. 네. 그래서 1,000만 원 벌면 150 내는 건데 이게 뭐 코인만 그런 게 아니다. 해외 주식도 그렇고 다른 맞습니다. 자산 시장도 같다 네. 이런 얘기인데요. 저희 그 국민이잖아요. 어찌 됐건 저희가 뭐 나라를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뭐 저희가 벌어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버는데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수익률을 더 올려야겠네요. 예. 네, 맞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고요. 저희는 자리를 옮겨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네, 오늘의 코인 블록 테마 토크 시간입니다. 피고가 영구히 제지되고 금지되지 않는 이상 유사한 위법 행위에 계속 참여할 것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3명의 피고, 리플, 갈링하우스 CEO, 또 라센 공동창업자에게 요구한 법적 조치입니다. 바로 오늘 SEC와 리플의 첫 재판, 첫 대결입니다. 양측은 치열한 법리 싸움에 들어갔는데요. 리플은 전 SEC 위원장이죠. 메리 조 화이트를 변호인단에 참여시켰고 또 SEC는 고소장을 수정하면서 갈링하우스와 라센의 위법 행위를 세세하게 적시했습니다. 리플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블록 테마 토크 주제는 바로 긴급 진단 리플 운명의 날. 오늘 첫 재판 결과는 네. 오늘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예. 비트로드님, 결국 이 XRP 가격의 반등 여부는 SEC 소송과의 여부가 결과가 어떻게 나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100%죠. 지금 네. 여기에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 네, 정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한번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를 대리하는 변호사가요. SEC가 XRP 증권형 사태에 대해서 거래소에 경고하지 않았다.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는 SEC가 XRP 증권 상장 코인베이스에도 상장돼 있었죠. 미국의 뭐 거래소 여러 군데 XRP 리플이 상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소들이 상장할 때 SEC에 문의를 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리플이라는 코인을 상장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 리플이 사실 이 법적 소송이 걸리기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슈가 있었거든요. 미국 내에서. 맞습니다. 그랬을 때 거래소들이 물어봤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상장하려고 하는데 뭐 어떤 문제가 있냐 없냐 확인 좀 해달라라고 네. 하니까 SEC에서 그거 뭐 증권이니까 그렇게 상장하면 안 돼. 뭐 이런 얘기나 경고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때 뭐 문제가 있었다면 그 거래소들이 상장을 문의했을 때 SEC가 그건 상장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했어야 맞는 거 아니냐. 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소송 얘기고. 기각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예. 네. 그 얘기고 뭐 맞죠? 논리적으로? 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기도 이제 하고. 와서 왜 그러냐. 이게 그 리플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 이런 쟁점이에요. 이더리움 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또 리플 변호인이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또 SEC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리플의 시세 조작을 지시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어떤 얘기를 할까 트위터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같이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7시간 전에도 또 트위터를 올리셨어요. 와이오밍은 암호화폐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을 수립하는데 앞장서고 있다라면서 와이오밍을 언급했고요. 또 2월 20일에는 놀랍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총은 10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는데 정말 단기간에 이만큼 네. 성장했다. 예. 그러면서 넥스트 10, 향후 10년은 더 낙관적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네. 했고요. 예.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을 하셨다니 했던 거는 Our defense begins today. 우리의 방어가 오늘 시작된다라고 하면서 자,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질서 있는 마켓을 위해서 오래된 법률들을 현대화하겠다. 이렇게 1월 30일에 얘기를 했습니다. 좀 자신감 있는 모습이 트위터에서 보이는 것 같은데 승리를 좀 예측하는 모습인 걸까요? 언론 플레이죠. 언론 플레이를 언론 트위터에서요. 네.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가만히 있으면 좋을까요? 네. 갤링하우스도 그렇고 라센도 그렇고 네. 지금 소송 당사자들입니다. 3명이잖아요. 리플하고 갈링하우스하고 러셀. 네. 예, 그렇죠. 라센이요. 라센. 예, 3명인데 말을 아껴야 됩니다. 소송 걸린 사람들은 이게 눈밖에 날 수 있거든요. 그 SEC에. 나중에 그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요. 진짜 말을 아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이 소송이 계속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계속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더라고요. 리플과 협업을 하던 그 머니그램이 네. 머니그램 그 솔루션을 또 SEC가 사용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머니그램에서 또 사용을 뭐 안 하겠다는 뭐 그런 뉴스도 있고요. 지금 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저희 투자자들이 막 너무 막 혼동스러웠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좀 리플 CEO나 공동창업자 분들이라도 좀 소송 마무리되기 전까지 네. 가만히 있는 게 저는 이득일 것 같아요. 소송 당사자기 때문에 조금 예, 예.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리플 운명의 날입니다. 오늘 첫 재판 쟁점 하나 또 전망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비트로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쟁점은 지금 리플이 증권이냐 아니냐 네. 이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 이 소송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법인 회사를 상대로 걸어요. 네. 상대로 거는데 지금 갤링하우스나 그 라센을 두 명을 포함해서 걸었다는 것 자체가 이 두 명의 혐의가 특정할 만한 게 SEC에는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리플 판매나 상장 당시에 이 갤링하우스와 마켓 메이킹 업체 뭐 그 거래소와 뭐 주고받은 메일이라던가 뭐 얼마에 팔아라 뭐 어떻게 사자 뭐 이런 것들을 좀 모의한 그런 네. 증거라고 SEC에서 그런 것들을 또 모았더라고요. 가지고 또 뭐 네. 공개를 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개인을 특정했다는 게 그만큼 저는 좀 자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있어서 건 거다. 네, SEC가요? 혹시라도 그 리플 회사 자체는 무죄가 나올 수 있어요. 네.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개인을 특정한 만큼 지금 뭐 갤링하우스나 라센 같은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좀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물러날 가능성이 좀 있군요. 저는 그 지금 어찌됐건 제일 피해보고 있는 사람이 리플 홀더들이에요. 맞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갤링하우스도 지금 SEC 소송 너네가 소송 걸어서 지금 마켓캡이 얼마나 휘청이고 네. 투자자가 얼마나 지금 손해냐. 피해받고 있다. 그죠? 네. 제가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 하기 전에 본인이 물러나는 것도 좋아요. 그게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리플 투자자분들은 SEC도 분명히 어정쩡하게 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죠. SEC만 너무 공격하실 게 아니라 네. 갤링하우스와 라센의 퇴진을 요구하시는 것도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게 소송의 큰 쟁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분들이 떠나면 이제 리플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되는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럼 이제 XRP가 이 네. 시장에 홀로 남게 되는데 네. 리플 변호인들은 이더리움하고 비교를 많이 합니다. 과연 네. XRP가 독자적인 생태계 구축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XRP가 그런가요? 리플보다 먼저 나온 코인이고요. 예, 역사도 길고 이미 일은 열심히 했어요. 갤링하우스랑 라센이랑 인프라 많이 깔아놨고요. 그리고 이게 그 CEO 뭐 대표 한두 명이 없어진다고 지금 거의 무너지는 게 리플도 아니군요. 10년 가까이 사업을 해왔거든요. 네. 없어진다고 이 휘청거릴 회사면은 뭐 어차피 장기적인 비전은 없는 회사라고 보거든요. 네. 저희가 뭐 기업 총수들 저희 국내에서도 많이 저기 좀 안 좋은 일 당하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그 회사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맞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요. 진짜 이 리플은 뭐라고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들어요. 네, 지금 계속 너무 진행이 민감한 되고 문제고 한국 있습니다. 투자자분들도 그 많이 한국에 정말 홀더 분들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비트코인은 네. 없어도 리플은 사신 분들이 훨씬 네, 많거든요. 주변에도 많더라고요. 이더리움은 뭔지 몰라도 리플은 압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좀 빨리빨리 이게 처리가 돼야 돼요. 네. 뭐 8월까지 끌 게 아니라 지금 뭐 갠슬러도 이번에 그 들어오고. 3월 2일에 이번에 청문회 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청문회 때 당연히 리플 얘기가 나올 겁니다. 갠슬러 입장에서도 뭐 빨리 이제 시작하는데 끝내길 뭐 원하죠. 자꾸 리플이 뭐 어떻고 저떻고 자기가 얘기해야 되고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빨리 해결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리플은 지금 현직 CEO나 공동 창업자가 좀 대체되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가장 최악의 경우는 리플을 그냥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책임을 지지 않고요. 네, 그런 일만은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또 리플은 미국 와이오밍주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재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말씀하셨다시피 리플 보유자분들의 마음이 제일 좀 조마조마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존버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제 주위에 많기도 하고요. 긴급 요청! 나 좀 구출시켜달라, 탈출시켜달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은데 리플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아, 리플이요? 네. 가장 어려운 네. 가장 지금 어려운 사야 되는지 예.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네. 가장 어렵습니다, 정말. 요즘 저는 그 리플을 뭐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 질문이 지금 저는 제일 많이 힘들어요. 또 제일 많이 들어오는 예, 질문이기도 그렇고요. 하죠.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그냥 차트만 보고 제가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뭐 뷰나 뭐 투자관 그런 거 다 빼고요. 네. 차트만 보시면 제가 차트를 볼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길게 봐야 돼요. 예, 길게 봐야 돼요. 크게 보시라. 네. 월봉인가요? 예, 아니, 주봉인데요. 네. 주봉으로 봐도 충분합니다. 아, 예. 네. 리플 전고점이 얼마였죠? 4,700원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2018년 예, 네. 4,700원. 지금 얼마죠? 631원이죠? 네. 631원인데 리플이 이번에 소송 잘 해결하고요. 네. 원래 예정했던 미국 IPO, 예, 그죠? 하고. IPO 하고 하면은 전고점 당연히 넘어요. 네. 지폐가 문제겠습니까? 그 이상도 가죠. 네. 당연히 넘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잘 합의가 될 것이고 리플의 적정 가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 2만 원 정도 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희 있는데요. 오픈 채팅방에 리플 10,000원에 팝니다라는 분도 네. 있었는데 네. 지금 다 파셨다고는 합니다만은 네. 다 파셨대요? 네. 네. 정고점을 안 뚫은 코인이 없어요. 네. 지금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에이다, 뭐 메이저 알트들 다 뚫었습니다. 리플이라고 뚫지 못한 이유는 전혀 없어요. 다 딱 하나 뚫었어요. 있습니다. 네. 딱 하나 지금 소송이에요. 네. 그죠? 딱 하나 소송입니다. 이게 해결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00원, 3,000원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해결 안 된다라고 하면은 뭐 합의 실패하거나 패소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미국 거래소의 거래 정지는 계속 유지되겠죠. 네. 상황에 따라서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업비트 한국 거래소도 중요하잖아요. 재판 결과 나오면 보고 확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 유럽은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안 그래요. 패소하면은 유럽에도 다 정지입니다. 예. 제가 보기엔 그래요. 네, 유럽이 미국 다음으로 금융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강국입니다. 그렇고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지금 사실 뭐 네, 어떻게 되는 거죠? 보고 네. 싶지가 않은데 1차 지지는 600원, 450원, 300원이거든요. 예. 지금 리플이 이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600원, 450원, 300원에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사람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네. 고점이 얼마실까? 최근에 800원대까지 한 번 간 적이 있거든요. 최근에 좀 물리셨다? 예, 물리신 분들은 800원이잖아요. 그 가격대는 옵니다. 지금 소송 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이번 주 변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죠. 예, 소송 결과나 과정이나 진행이나 뉴스와 상관없이 뜬금없이 오르고 내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 800원은 한번 찍는다라고 봐요. 이번 주 안에. 네. 결과와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다. 네, 이번 주 안에 한번 시세를 주지 않을까, 변동성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셨습니다. 지금 정말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SEC와 리플의 소송 저희 한번 방송에서 정리해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풍부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성투하세요.